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우리 매일 헌법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매일 헌법 찾아오셔야죠. 8월 7일입니다. 이제 점점 무더위가 진짜 동남아시아 저리 가라요. 우리 돈 들여서 동남아시아 가지 맙시다.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물 양동이 깔아놓고 물 첨벙첨벙 거려도 뭐 기운만 받으면 그냥 동남아시아예요. 만만치 않은데요.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니 시간도 빨리 가는데 날도 더워. 이거 참나. 어찌됐든 우리 할 건 합시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영 함께 가요. 자, 9번 5구 문제. 선거권 선거운동. 이거 좀 보셔야죠. 선거권 선거운동. 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어찌됐든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단은 선거라는 자체가 선거일. 자, 이거는 임기 만료 전에 뽑습니다. 임기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그래서 70일, 40일 사이에, 그 다음에 50일, 그 다음에 30일, 첫 번째 수요일, 여기서. 그래서 임시 공휴일. 이렇게 되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에 제한이 걸려요. 이렇게 되죠. 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마감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갖고 당선인을 결정하죠. 근데 임기가 만료 전이니까 현직도 있지요. 그렇게 당선인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현직의 업무를 이어받아야죠. 인수를 받아야죠. 그래서 당선인은 현직을 인수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날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날 0시부터라는 규정까지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음날. 자, 그런데 이때 사망 사퇴하셨어요. 여기는 탄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망 사퇴하셨을 때는 재선거 하셔야죠. 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탄핵되면 이때 보궐선거 하겠죠. 자, 이렇게 됐고 대통령만 60일, 나머지는 국회의원 선거 일날 함께, 지방선거 일날 함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법정화돼 있다. 보궐선거. 자, 이렇게 해갖고 요때부터 뭐 한다? 요만큼이 바로 선거운동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선거일과 선거운동 기간을 다 합치면 선거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선거기간, 대통령은 23일,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14일입니다. 대통령만 23일, 나머지는 전부 다 14일이에요. 자, 선거운동 기간, 낙선, 당선 활동을 우리는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허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기본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위헌 결정을 받고, 왜 3.15 부정선거 196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누구든지 그렇게 해놓고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인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행위별, 그 다음에 시간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거운동은 선거일 날 하지 않습니다. 시간별. 호별 방문 하지 않습니다. 인별. 공무원은 선거운동 못합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위원도 선거운동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셔야죠. 그래서 헌법에 선거운동 같은 거, 공무단위권 또는 정당 가입이 금지된 자, 헌법에 있는 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선,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단체는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단체는 안 돼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 단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향후의 정치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거운동, 그러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정책이다, 더 법률을 나는 반대한다라는 시민 불복종을,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한 준비행위라든지 명절 인사, 자신의 원래 고유한 업무,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선거운동이라는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나오고, 다만 요때 이제 이렇게 붙이거나 떨어뜨리려면 후보자가 있어야죠. 특정된 후보자, 특정 기호를 가진 후보자가 있어야 뭐 붙이고 떼든지 하지. 그 기호를 하기 위해서 기호를 받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탁금도 내셔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할 때는 거대 정당 순으로 다 번호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 단계가 있죠. 예비 후보자 단계.
여기도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할 적에 기탁금의 20%를 선납하도록 하는 거. 이거 보셔야죠.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천을 받든지 아니면 국민일반 추천을 받든지. 그러면 공천 받다 떨어지면 추천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철새 정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시고 요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거 조심해야 될 게요. 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 비용을 그래요. 15% 이상일 때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에서 15% 이상 15% 사이면 전액, 반액 이런 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선거 공영제도를 이용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요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요.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실까봐 여기서는 하지마 이런 게 많다니까요. 옛날에는 현수막, 광고물, 게시물, 표시물 자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에 자유를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명언교부 대면해서 직접 설명 또는 조금 전에 현수막 광고물, 게시물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 22년 7월 달에 많이 헌법 플러스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다음에 조문사항, 판례사항 이렇게 볼게요.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틀린 것을 골라라. 사회복무용은 공익성이 높은 자예요. 높은 자. 다만 요즘에 최근 판례 중에 그 밖에 정치적 단체 뭐 이렇게 가입을 금지한다.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단체 가입을 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성황 씨에 반했다 이거 판례 아시죠? 반했다 해서 위헌인데 다만 사회복무위원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나 연장보무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이거 나오셔야지. 왜? 공익성이 높다니까. 자, 그래서 정치적 단체 사건하고 그다음에 자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 연장보무 그래갖고 저거 하면 5일씩 더 연장보무 하도록 하는 거. 사회복무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육군훈련소 교사 교육을 받고 있는 전화 사용도 제한하고 또 야간에 대통령 선거 대담 토론회 시청을 금지하는 거 반하지 않아요. 이 정도 참아라. 침해한다. 틀렸네. 3번 선거운동 선거의 공정성 국민의 정치 의사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맞죠? 아니 정확하게 선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반법 심지어는 확성장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선거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선거운동의 개념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 당선, 낙선 이걸 선거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 지지 반대하는 행위도 당선,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선거운동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비례대표, 지역구 대표. 그래서 우리가 선 1인 2표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문제를 봤으니까요. 또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쭉쭉쭉쭉 저랑 같이 가세요.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